안동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콘텐츠로 자리잡은 엄마 까투리 콘텐츠는 권정생의 그림책 엄마 까투리가 원작으로 극장판 애니메이션과 EBS 애니메이션 시리즈, 뮤지컬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된 문화 콘텐츠를 통칭한다. 안동 터미널 곳곳은 이미 엄마 까투리 캐릭터로 꾸며져 있고 남안동 IC에는 거대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도심을 오가는 캐릭터 버스와 안동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디자인에서도 이 캐릭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EBS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수도권 중심의 문화 콘텐츠 산업 속에서 지방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지역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풀어내며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았고 그 결과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의 성공은 안동이 단순한 지방 도시를 넘어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안동을 넘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엄마 까투리 콘텐츠가 지역문화 콘텐츠에서 대중문화 콘텐츠로 확장된 과정은 안동이라는 지역성이 형성되고 다시 변형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이 과정을 살펴보는 일은 엄마 까투리가 어떻게 한 지역의 상징을 넘어 전국적, 나아가 세계적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단초가 된다. 그림책 엄마 까투리의 작가 권정생은 2005년 3월 5일 좋은 그림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짧은 글귀와 함께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책의 출간이 그의 사후에 이루어졌기에 엄마 까투리는 자연스럽게 유작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후 김세현 작가가 권정생의 글에 그림을 더해 2008년 5월 세상에 처음 공개되었다. 엄마 까투리는 권정생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마음속에 구상해온 이야기를 말년에 꺼내어 완성한 작품이다. 이 작품이 그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체험은 궁극적으로 모성이라는 보편적 정서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엄마 까투리에는 안동의 지역성을 드러내는 구체적 서사 장치가 등장하지 않으며 이 그림책이 안동의 지역성과 맞닿는 지점은 오직 작가 권정생뿐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광복 후 귀국한 권정생은 전국을 떠돌면서 생계를 연명하다가 1967년부터 안동에 정착해 살았다. 마을 교회의 문간방에서 지내며 종직이 일을 하던 그는 1969년 동아 강아지똥으로 아동문학상을 받은 뒤 본격적인 집필을 시작했다. 1982년에는 안동의 한 교회 뒤 언덕에 지은 작은 흙집으로 옮겨 평생을 그곳에서 보냈다. 비록 안동이 그의 출생지는 아니었지만 삶과 문학이 그의 흙집에 깊이 스며들면서 안동은 권정생에게 진정한 고향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엄마 까투리 콘텐츠에 안동이라는 지역의 이미지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은 극장판 애니메이션부터다. 2010년 5월 17일 권정생 3주기 추모 행사에서 안동 영상미디어센터가 엄마 까투리 애니메이션 제작을 공식 발표하면서 권정생은 처음으로 안동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인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21일 그림책 엄마 까투리가 3D 애니메이션 영화로 재탄생했는데 극장판 애니메이션 영화 엄마 까투리는 처음으로 안동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담아냈다. 영화는 시작 장면에서 안동시 일직면 조탑리의 풍경과 종탑을 비추며 권정생의 생가를 연상시키는 집과 그가 키우던 개 뺑덕이를 등장시킨다. 꺼병이 9남매의 이름은 하회탈에서 모티브를 얻어 붙였으며 시냇가를 건너는 장면은 안동의 민속놀이인 노다리 밟기를 활용했다. 이처럼 영화는 권정생의 따뜻한 서사에 지역적 요소를 더해 안동의 정체성을 선명히 드러낸다. 엔딩 크레딧에는 권정생과 그의 생가 사진이 등장하고 이어서 이 작품은 권정생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남겨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난다. 그림책에서는 볼 수 없던 안동의 지역성이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통해 시각적 이미지로 구현된 것이다. 그림책이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며 큰 인기를 얻은 엄마 까투리는 이후 EBS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새롭게 구현되었다.
이 과정에서 극장판 애니메이션에서 두드러졌던 안동의 지역성은 점차 희미해졌고 원작의 서사 구조 또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시리즈에서는 더 이상 엄마 까투리의 비극적인 죽음이 등장하지 않으며 9마리 꺼병이는 마지, 두리, 셋지, 꽁지라는 이름을 가진 4마리의 개성 있는 병아리로 재탄생한다. 이와 함께 작품의 중심 주제도 어머니의 희생과 모성의 숭고함에서 벗어나 독고마리, 작약꽃, 지렁이, 쇠똥구리, 먹구렁이 등 다양한 생명체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자연의 소중함과 가족의 우정의 따뜻함으로 옮겨간다. 다시 말해 엄마 까투리는 이제 특정 지역의 서사를 넘어 생명과 공존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그려내는 작품으로 확장된 것이다. 극장판 애니메이션과 EBS 시리즈 엄마 까투리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지역성의 문제에 접근했다. 극장판이 안동의 지역성을 전면에 내세워 지역문화 콘텐츠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했다면 EBS 시리즈는 그 지역성을 해체하고 보편적 이야기로 확장했다. 하나는 지역의 뿌리를 드러내며 정체성을 구축했고 다른 하나는 그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간 셈이다. 결국 엄마 까투리 콘텐츠가 지역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며 대중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통과 지역의 뿌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보편적 감성에 맞게 그 의미를 조화롭게 담아냈기 때문이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은 안동시에서 매년 열리는 탈춤 축제다. 하회 마을의 하회 별신구 탈놀이를 중심으로 지역의 민속연희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한 사례다. 축제는 공식적으로 1997년 시작했지만 그 뿌리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의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첫 해인 1997년에는 국내외 다양한 단체가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13개의 중요 무형문화재 단체와 지방문화재 지정단체, 대학생 동아리 등 총 21개 단체가 참가했고 해외에서는 몽골의 투메네크, 콩고의 아프리카 음본다, 미국 인디언 그룹 블랙 마운틴 싱어즈 등 3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 밖에도 선유 줄불놀이, 세계탈 전시회, 탈춤 워크숍, 장승 전시회 등 7종의 부대 행사와 안동 민속축제 19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 같은 다채로운 구성과 참여로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은 첫 해부터 큰 주목을 받았고 문화체육부가 선정한 10대 문화관광축제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에도 축제는 규모와 수준을 꾸준히 확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역의 민속연희가 세계적인 탈춤 축제로 발전하는 과정은 매우 역동적이고 주목할 만하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10년마다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열리던 큰 굿에서 연행된 가면극이다. 선앙당에서 신내림을 받는 강신, 신을 마을로 모셔오는 무동마당, 상상의 동물인 주지 한 쌍이 등장해 탈판을 정화하는 주지마당 등은 이 놀이가 지닌 주술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특히 암주지와 숫주지의 싸움에서 암컷이 이기고 모의성행위를 벌이는 장면은 잉태와 출산을 상징하며 생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비판적 기능도 지닌다. 양반과 선비의 허위의식을 풍자하고 중의 파괴를 통해 종교의 타락을 꼬집으며 민중의 삶과 고단함을 익살스럽게 풀어낸다. 주술성과 사회성, 제의성과 현실성이 한 무대 위에서 어우러지는 점이 하회 별신구 탈놀이의 가장 큰 특징이며 그 다층적인 힘이야말로 이 전통을 오늘까지 숨쉬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일제강점기와 이후의 사회 변화 속에서 한때 전승이 끊겼던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지역민의 노력과 공동체의 기억을 통해 되살아나 오늘날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던 별신굿의 한마당이었던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20세기 들어 미신적이라는 이유로 1928년 무진년 굿을 끝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잃어버린 듯 보였던 전통의 맥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하회 마을 출신의 류한상이 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마을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은 대사와 절차를 직접 채록하여 탈놀이의 대본을 정리했다. 그는 꾸준히 하회 마을의 민속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여 탈춤 전승의 기초를 다졌고, 이러한 노력은 훗날 복원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1959년 류한상은 1889년과 1928년 별신굿의 자료를 토대로 하회 별신 가면무극이라는 제목의 대본을 발표했다. 이 대본은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하회 별신굿 탈놀이를 학문적으로 복원하는 첫걸음이 되었으며 이후 지역민과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73년 안동의 뜻있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하회 가면극 연구회를 결성했고, 마지막 별신굿에서 각시광대 역할을 맡았던 이창희를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며 놀이의 대사와 구성, 광대의 역할, 의상과 도구 등 전반적인 체계를 복원했다. 이렇게 이루어진 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복원은 단순한 민속의 재현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와 기억을 되살리는 문화운동으로 발전해갔다. 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제 모습을 되찾은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1980년 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었고, 마지막 별신굿에 참여했던 이창희가 예능 보유자로 인정되면서 전승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이후 하회 가면극 연구회는 하회 별신굿 탈놀이 보존회로 명칭을 바꾸고 매년 정기 공연과 축제를 이어가며 지역민과 함께 탈놀이의 생명력을 지켜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전승과 공동체의 참여는 결국 2022년 11월 30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제17차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는 결실로 이어졌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가 이제 지역의 전통을 넘어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공유하는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전통과 혁신은 끊임없이 맞물려 순환하는 두 개의 힘이다. 전통은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작동하는 기억의 구조이며, 혁신은 그 기억을 새로운 감각과 언어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과정이다. 마치 하나의 얼굴이 다양한 가면을 바꾸었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탈놀이처럼 전통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되살아난다. 우리가 전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과거의 유산을 기념하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한 사유일지도 모른다. 유물과 유적, 이야기와 축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기억은 고정된 자산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돼야 할 질문이다. 전통이 혁신으로 이어지는 길은 언제나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무수한 시도와 해석이 교차하는 열린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전통을 어떻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의 지역은 어떤 목소리로 세계와 대화하고 있는가? 전통을 보존의 대상으로만 둘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살아있는 상상력의 원천으로 삼을 것인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을 지킬 것인가 보다 어떻게 새롭게 이어갈 것인가를 묻는 태도일 것이다.